주인장, 내가 쌀이 좀 남았어. 주인장한테 받은 건데 조금 드릴게. 흉년이 들어 쌀이 떨어진 날,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만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8 호라비가 아이 셋 데리고 시작한 작은 쌀가게. 크게 벌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오래 가고 싶었을 뿐이지요. 장사는 한 번 파는 게 아니란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진짜 장사야.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방향은 정확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만득은 38배 나이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해째였지요. 아침마다 깨어나면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밤이 되면 아이들 셋을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9살 쌍둥이 아들 만수와 만복이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챙기며 집안일을 거들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따랐지요. 6살 막내딸 순애는 해맑은 웃음으로 집안의 온기를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돌아오면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곤 했지요. 만득은 그동안 남의 집 일을 하며 품삯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을 놀려도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입도 커지고 쓸 것도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기도 어려울 판이었지요. 어느 날 만득은 장터를 지나다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쌀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늙어서 가게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가게는 낡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이라 사람들 눈에 띄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차리려면 미천이 필요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하지만 이대로 남의 일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만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크게 벌 생각은 말자. 오래가는 장사를 하자. 만득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탕 크게 벌어서 잘 살겠다는 욕심은 내려놓기로 했지요. 대신 매일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배우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득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쌍둥이는 또렷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순애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고개를 까딱였지요. 애들아,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쌀가게를 하나 얻어볼 생각이야. 만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만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요.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순애도 도와줄게요. 만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득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시작 후 첫 2달, 만득이 쌀가게 문을 연 첫날,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쌀값이 조금 비쌌기 때문이지요. 지나가던 아낙네 하나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쌀자루에 붙은 값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게 얼마요? 옆 가게보다 2푼이나 비싸네요. 만득은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쌀 한 줌을 떠서 손바닥에 올렸지요.
이 쌀은 엊그제 도정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만득은 쌀알을 햇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맑고 투명하게 빛났지요. 깨진 알이 거의 없었고 작은 돌멩이 하나 섞이지 않았습니다. 보관도 습기 없는 뒤편 창고에 따로 해뒀습니다. 밥을 지으시면 윤기가 흐르고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차이를 아실 겁니다. 안악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2푼 차이면 작지 않은데요. 그렇게 돌아서는 안악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득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만수가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지요. 아버지, 손님이 안 사고 가요. 다른 가게처럼 싸게 팔면 안 돼요? 만득은 아들을 돌아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만수야, 아버지 말 잘 들어봐. 장사는 한 번 파는 게 아니란다. 싸게 팔아서 오늘 손님을 모으면 내일은 더 싸게 팔아야 해. 그러다 보면 쌀도 나쁜 걸 섞게 되고 결국 아무도 안 오게 되지. 만보기도 다가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럼 언제쯤 손님이 올까요? 곧 올게야. 한 번이라도 좋은 쌀로 밥을 지어본 사람은 다시 오게 되어 있어. 아버지를 믿어보렴. 만득은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아이들이 대견했지요. 손님이 올 때마다 만득은 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쌀을 한 줌 떠서 보여주고 도정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고 보관 방법을 설명했지요. 어떤 손님은 귀찮아했고 어떤 손님은 시간 낭비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만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쌀은 언제 도정했습니까?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만득은 쌀자루에 붙인 작은 종이를 가리켰지요. 사흘 전입니다. 여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면 고슬고슬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통풍이 잘 되는 뒤편 창고에 두었습니다. 습기가 차면 쌀이 쉬어버리니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쌀 파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지요. 주인장 말을 믿겠소. 할머니는 쌀 한 마를 샀습니다. 만득의 그날 첫 손님이었지요. 순애는 가게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면서 가요. 순애의 작은 목소리에 만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을 안아 올리며 말했지요. 그래, 우리 순애가 잘 봤구나. 저렇게 기분 좋게 가시는 손님이 진짜 손님이란다. 첫 보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지요.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득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만득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쌀자루를 정리하고 도정 날짜를 확인하고 묵은 쌀은 과감히 싼값에 내다 팔았지요. 쌍둥이는 아버지를 도와 가게를 청소했고 순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20날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왔던 그 안악내가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만득에게 다가왔지요. 주인장, 있잖습니까? 안악내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만득은 일어서서 공손히 맞이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옆집 아주머니가 여기 쌀로 밥을 지어 한 술 얻어먹었는데 맛이 확실히 다르더군요. 제가 그때 잘못 봤습니다. 안악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득은 환하게 웃으며 쌀을 담기 시작했지요. 아닙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십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다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다녀간 손님이 일주일 뒤 다시 찾아왔고 그 손님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지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등네 쌀가게 가봤어? 쌀값은 조금 비싼데 밥을 지으면 정말 다르더라고. 맞아. 거기 쌀은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 어느 날 오후 장터에서 큰 음식점을 하는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만드개 쌀을 한참 살펴보더니 물었지요. 주인장, 이 쌀 대량으로 살 수 있소? 우리 음식점에서 쓰려고 하는데. 만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큰 거래였지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량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정한 지 사흘 이내 것만 파는 게 제 원칙이라서요. 대량으로 가져가시면 나중 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큰 거래를 마다하다니. 이상한 양반이로군.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2번씩 나눠서 사가기로 했습니다. 만득의 고집이 오히려 신뢰를 준 것이지요. 만수와 만복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득은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순애는 작은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쓸었고 쌍둥이는 쌀자루를 정리했지요. 아버지, 오늘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아버지 쌀이 최고래요. 순애가 깡충거리며 말했습니다. 만득은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지요. 그래, 우리 순애가 복덩어리야. 순애가 웃으니까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쌍둥이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3분 더 많았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만득은 2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만득의 가게는 이제 장터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 되었습니다. 값은 조금 비싸지만 쌀맛이 다르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은 이제 만득의 가게를 정직한 쌀가게라고 불렀습니다. 만득은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손님을 속이지 않고 좋은 것을 제대로 된 값에 파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장사의 비결이었습니다. 만수와 만복이는 어느새 가게에 빼놓을 수 없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9살 쌍둥이였지만 또래보다 훨씬 의젓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가게로 달려가 문을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형 만수는 특히 숫자에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를 쓸 때면 옆에 앉아서 지켜보곤 했지요. 어느 날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쌀 한 말 파는 손님보다 반말 사는 손님이 더 많아요. 만득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제가 매일 세어봤어요. 지난 열흘 동안 한 말 사신 분이 28분, 반말 사신 분이 42분이었어요. 만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9살 아이가 그런 것까지 관찰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동생 만복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손님이 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누가 살 사람이고 누가 그냥 지나칠 사람인지 알아맞혔지요. 아버지, 저 아주머니 오실 거예요. 만복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과연 그 아낙네는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만복아, 너는 어떻게 알았니? 아주머니가 우리 가게 앞을 벌써 3번이나 지나갔어요. 자꾸 쌀자루를 쳐다보시고요. 사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거예요. 만복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아낙네는 쌀을 사면서 말했지요.
사실 지난번에도 사려고 했는데 값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데 이웃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결심했습니다. 쌍둥이는 가게 한쪽에 나란히 앉아서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자주 오는지, 어떤 요일에 사람이 많은지, 비 오는 날은 어떤 손님이 오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봤지요. 어느 날 저녁 만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날 다음 날은 손님이 적어요. 그런데 장날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은 손님이 많아요. 만득은 아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지요. 장날에는 다들 장터에서 한꺼번에 장을 보니까 다음 날은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면 쌀이 떨어진 집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버지, 장날 전날 쌀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장날 다음 날은 적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만보기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득은 무릎을 쳤지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아들들이 장사 수완이 있구나. 다음 날부터 만득은 아들들의 조언대로 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쌀이 모자라거나 남는 일이 줄어들었지요. 만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일찍 오시는 할머니들은 쌀을 조금씩 사세요. 그런데 점심때 오시는 아주머니들은 많이 사세요. 왜 그럴까? 할머니들은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서 사시니까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사는 거고요. 만득은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들 오시는 시간에는 작은 자루를 준비하고 아주머니들 오시는 시간에는 큰 자루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만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알아듣고 실천하시니 기뻤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도 적어두었습니다. 만수는 작은 종이에 끄적끄적 글씨를 썼지요. 도정은 언제 했나요?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이 쌀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만득은 아들이 적어놓은 종이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만득은 가게 앞에 작은 나무판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쌀의 도정 날짜, 보관 방법, 산지를 적어 놓았지요. 손님들은 그 나무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주인장은 참 꼼꼼하시네. 다 미리 적어 놓으셨네. 물어볼 필요도 없겠어. 만보기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쌍둥이는 장터 반대편에 새로 생긴 쌀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게는 우리 가게보다 훨씬 컸고 쌀값도 더 쌌지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새 가게 생겼어요. 우리보다 싸게 팔아요. 만득은 잠시 그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괜찮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며칠 뒤 쌍둥이는 새로 생긴 가게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가게 손님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가게는 크고 쌀값은 싼데 주인 아저씨가 손님한테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쌀만 되는 대로 담아주세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한 달쯤 지나자 새로 생긴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반대로 만득의 가게는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지요. 저녁이 되면 쌍둥이는 하루 동안 본 것을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순애도 옆에 앉아서 오빠들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버지, 오늘 할머니가 우리 쌀 드시고 소화가 잘 된대요. 손님 한 분이 이사 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쌀 사가셨어요. 만득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가게의 보물이었지요. 어린 나이지만 장사의 이치를 깨우쳐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의지하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만수가 쌀자루를 정리하면 만복이가 가게 앞을 쓸었고 만복이가 손님을 맞으면 만수가 장부를 정리했지요. 형제의 우애는 손님들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저 집 쌍둥이는 참 우애가 좋구먼. 맞아,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만득은 아들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힘든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지요. 쌍둥이는 이제 가게에 눈이 되어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6살 순애는 가게의 햇살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곤 했지요. 만득은 딸을 안아 올리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게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순애랑 같이 가야지. 순애는 깡충깡충 뛰면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빠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귀여웠지요. 장터 사람들은 순애만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순애 왔네. 우리 순애 오늘도 예쁘구나. 순애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며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던 사람들도 순애의 인사를 받으면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밝은 미소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었네. 여기가 쌀가게구나.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가게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쌀만 파세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살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지요.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느라 다리가 아프셨습니다. 순애는 달려가서 할머니 옆에 앉았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단다. 잠깐 쉬었다 가야겠구나. 순애는 가게 안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힘드시대요. 만득은 얼른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시며 물을 드셨지요. 주인장,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딸이 할머니 걱정해서요. 할머니는 순애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참 착하구나. 이렇게 어린 것이 어른을 걱정할 줄 아네. 순애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쉬실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실 때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지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단골이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게에 들러 쌀도 사고 순애와 이야기도 나누셨지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순애 보러 왔지.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있으면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렀지요. 쌀을 사고 나서도 순애와 한마디씩 나누고 갔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뭐 했니? 오빠들이랑 가게 청소했어요. 저도 일 도와드려요. 어머, 기특하기도 하지. 만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쌀을 파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장사였지요. 어느 날 저녁 만득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너는 가게에서 뭐가 제일 좋니?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아버지도 웃으시고요. 만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힘든 하루가 행복해졌지요. 아버지도 순애가 있어서 힘이 난단다. 순애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가게 일 도와드리는 거 좋아요. 오빠들처럼 저도 잘할 거예요. 쌍둥이도 동생을 예뻐했습니다. 만수는 순애가 심심해하면 장터 구경을 시켜주었고
만복이는 순애가 좋아하는 엿을 사다 주곤 했지요. 순애야, 오빠가 엿 사왔어. 조금씩 먹어. 오빠 고마워요. 순애는 엿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게 전체를 밝게 만들었지요. 손님들은 순애를 보러 일부러 들르기도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장, 사실 우리 집은 다른 동네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요. 순애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과찬이십니다. 딸아이가 철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 아이는 참 특별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까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가게가 한산했지요. 순애는 가게 앞에 앉아서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심심하니? 아니요, 아버지. 비 오는 것도 예뻐요. 그때 한 젊은 아낙네가 우산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떨고 있었지요. 순애는 얼른 가게 안으로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로 오세요.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아낙네는 고맙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득은 마른 수건을 건넸지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이걸로 좀 닦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요. 순애는 아낙네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춥지 않아요? 괜찮아, 순애야. 너처럼 착한 아이가 있으니까 따뜻해. 비가 그칠 때까지 아낙네는 가게에서 쉬었습니다. 순애는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낙네는 가면서 쌀 한 마를 사갔습니다. 주인장,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별 말씀을요. 비 조심해서 가세요. 아낙네가 돌아간 뒤 만득은 순애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순애가 사람을 참 잘 챙기네. 어쩜 이렇게 착할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만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습을 딸이 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저녁이 되면 순애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하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할머니가 엿 주셨어요. 그런데 저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빠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었지? 네, 오빠들이 순애 착하다고 했어요. 만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지요. 순애는 진짜 아버지의 피로 회복제였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포목전을 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지요. 주인장, 이 아이 때문에 장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만득네 딸 순애 이야기를 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저 아이는 보물이에요. 귀한 아이를 잘 키우고 계세요. 만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정말 보물이었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순애 덕분에 가게는 그저 쌀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순애의 웃는 얼굴을 보면 위로가 되었지요. 가게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6살 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신뢰가 쌓였다. 6달째. 가게를 연 지 6달째 되던 날, 만득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니 받지 못한 돈이 쌀 10말 값이 넘었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구나. 만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상을 안 해줄 수도 없었지요. 장터에서는 다들 외상으로 장사를 했고 외상을 끊으면 손님이 떠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돈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독촉하러 가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장사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쌍둥이가 자고 난 뒤 만득은 혼자 장부를 펼쳤습니다. 외상 목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순애가 잠결에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순애야, 깼니? 아버지 일 보느라 그래. 이리 와봐. 순애는 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만득은 딸을 안고 긴 한숨을 쉬었지요. 순애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 봐. 착하게 살면 다들 착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구나.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순애 자러 가자. 다음 날 아침 만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외상 장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쌍둥이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만수야, 만보가. 오늘부터 가게 방식을 바꿀 거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외상을 끊으려고 한다. 대신 아주 조금씩이라도 팔 거야.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손님들이 화내시지 않을까요? 다들 외상으로 사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망한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외상은 신뢰가 아니라 빚이더구나. 만보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부터 만득은 외상을 끊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공손하게 말했지요. 죄송합니다만 이제부터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대신 한 대, 반 대라도 판이 필요하신 만큼만 가져가세요. 첫 손님은 황당해했습니다. 주인장, 장터에서 외상 안 해주는 가게가 어디 있소? 다음 장날에 갚으면 되잖소. 만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장사가 서툴러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손님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손님도 그 다음 손님도 불편해했습니다. 몇몇은 아예 다른 가게로 가버렸지요. 쌍둥이는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다 가요. 괜찮아. 우리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정오쯤 되어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외상을 끊었다는 소문을 들으신 할머니였지요. 주인장, 외상 안 해준다며?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나도 외상으로 빌리면 갚는 게 부담스럽더라고. 쌀 한 대만 주게. 만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대는 정말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담아드렸지요. 한 대입니다. 이틀 정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맙네. 이렇게 조금씩 사면 부담도 없고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잖아. 할머니의 말에 만득은 깨달았습니다. 적게 파는 것이 오히려 손님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오후 젊은 아낙네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외상으로 사던 단골이었지요. 주인장, 외상 정말 안 되나요? 다음 주면 돈이 생기는데요. 만득은 난처했습니다. 단골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반 대라도 사가시지요. 제가 좋은 걸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아낙네는 화가 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식구가 5인데 다른 가게 가겠어요. 아낙네가 돌아선 뒤 만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만수야. 우리끼리 맞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날 장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손님이 평소의 절반도 안 왔지요. 저녁에 문을 닫으며 만득은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아버지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면
반드시 좋아질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지요. 하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사가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주인장, 한 대 사가서 먹어봤는데 참 좋더군요. 오늘도 한 대 주시오. 이렇게 조금씩 사니까 쌀이 신선해요. 묵은 쌀 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만득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게 팔아도 자주 오면 되는 것이었지요. 일주일쯤 지나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상 때문에 다른 가게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아저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주인장, 내가 잘못 생각했어. 외상으로 사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군. 결국 빚만 쌓이고 마음만 불편했어.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현금으로 조금씩 사겠소.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더라고. 보름쯤 지나자 가게는 이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손님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자주 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만득은 깨달았습니다.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오후 처음 화를 내며 갔던 그 아낙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머뭇거리며 가게 앞에 섰지요. 주인장 계시오? 만득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성질을 부렸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외상으로 사다 보니 빚이 자꾸 늘더군요. 결국 갚지도 못하고 가게 주인한테 면박만 들었어요. 아낙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융통성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주인장이 맞았어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현금으로 사겠습니다. 반대만 주세요. 만득은 정성껏 쌀을 담아주었습니다. 아낙네는 쌀을 받아들며 눈물을 훔쳤지요. 주인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날 밤 만득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옳았던 것 같다. 외상은 신뢰가 아니라 빚이야. 조금씩이라도 당장 주고받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더라. 한 달이 지나자 만득의 가게는 장터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외상 없이 장사하는 가게, 하지만 한 대라도 정성껏 파는 가게. 그 소문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만득네는 외상은 안 해주지만 대신 조금씩 살 수 있어서 좋아. 맞아, 빚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어느 날 장터의 큰 상인이 만득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가게 주인들도 외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지요. 주인장, 어떻게 외상을 끊을 생각을 했소? 다들 손님 잃을까봐 못 끊는데. 만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외상으로는 장사를 오래 할 수 없더군요. 서로에게 빚만 쌓이지 신뢰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줄지 않았소? 처음엔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오시니까요. 큰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장은 장사를 제대로 하시는구먼. 나도 배워야겠소. 그날 이후 만득의 방식은 장터에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외상을 줄이고 소량 판매를 시작하는 가게가 늘어났지요. 순애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님들이 이제 웃으면서 와요. 전보다 더 많이요. 만득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순애 말이 맞아. 돈을 먼저 받아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편해서 웃는 거야. 쌍둥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안 흔들리셔서 대단하세요. 만득은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애들아, 장사는 한순간이 아니란다.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면 결국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 외상을 끄는 그 결단이 만득의 가게를 흔들림 없이 만들었습니다.
빚도 없고 마음도 편했지요. 손님들도 부담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어떤 외상 장부보다 든든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8달이 지나자 만드개 가게는 장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소문이 났지요. 어느 날 오후 장터에서 쌀 도매를 하는 큰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이라 불리는 그는 장터 쌀 거래의 절반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장,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소. 김서방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만득은 공손히 맞이했지요. 말씀하십시오. 우리랑 같이 하면 편해질 겁니다. 쌀을 싸게 공급해드리고 주인장은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얼핏 들으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다음 말이 문제였지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쌀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에 들여왔는지는 손님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서방은 계속 말했지요. 또 우리가 보내는 쌀은 다 받아야 하오. 도적 날짜나 상태는 신경 쓸 필요 없소. 어차피 손님들은 모르니까. 만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으면 당장은 편해질 것입니다. 쌀 걱정도 줄어들고 값도 싸게 들여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쌍둥이가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지요. 만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방님, 제안은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한다고? 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만득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수와 만복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순애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있었지요. 주인장, 지금 장사가 쉽다고 생각하시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인장,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장사에 무슨 정직이 필요하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속이면 결국 제가 속는 겁니다. 김서방은 화가 난 듯 돌아섰습니다. 좋소. 나중에 어렵게 되면 그때 찾아오지 마시오. 김서방이 가고 난 뒤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사람 화났는데요. 괜찮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만복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제안 받으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만득은 두 아들을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애들아, 편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란다. 당장은 힘들어도 떳떳한 길을 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 순애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순애는 아버지가 좋아요.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만득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고맙다, 순애야. 아버지도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난단다. 그날 밤 만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기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김서방의 제안을 거절하면 앞으로 쌀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만득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만득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김서방과 거래하던 다른 가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상한 쌀을 섞어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서방한테서 쌀 사온 가게는 조심해야 해. 맞아, 묵은 쌀에 새쌀 섞어서 판대. 손님들은 만득의 가게로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오히려 신뢰를 높인 것이지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장, 소문 들었소. 김서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대단하시오. 별일 아닙니다. 아니요. 요즘 그런 장사치가 어디 있소? 주인장 같은 분이 장사를 오래 하시는 겁니다. 만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떳떳함이 결국 이득이 되었지요. 쌍둥이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지요. 저녁에 만득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일 기억해라.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단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만득의 가게는 그렇게 한 번 더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큰 이득을 거절했지만 더 큰 신뢰를 얻었지요. 김서방의 제안을 거절한 뒤 만득은 더 투명한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지요. 어느 날 아침 만득은 큰 나무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쌍둥이가 신기한 듯 물었지요. 아버지,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장부를 만들 거야. 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장부 말이다. 만득은 나무판에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쌀의 산지, 도적 날짜, 입고 가격, 판매 가격을 하나하나 적었지요. 그리고 그 나무판을 가게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첫 손님은 할머니였습니다. 나무판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주인장, 이게 뭐요? 쌀 사온가까지 다 적어놨네. 네, 할머니. 저희 가게는 숨길 게 없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다 보여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나무판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쌀 한 마를 300문에 사서 350문에 판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럼 주인장은 한 말에 50문밖에 안 남는 거요? 네, 그게 적당한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인장, 이런 가게는 처음 봅니다. 다들 얼마나 남기는지 숨기기 바쁜데요. 저는 떳떳하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요. 할머니는 그날 쌀 2마를 사가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었지요. 주인장,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소. 속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만등네 쌀가게는 장부를 공개한다는 말이 장터를 돌았지요. 만드기가 미쳤나? 남는 게 얼마인지 다 보여준대. 그러게 말이야. 그럼 장사가 되겠어?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안심하고 찾아왔지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가게는 얼마나 남기는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여기는 다 보여주니까 믿음이 가요. 맞아요. 50문이면 적당하잖아요. 주인장도 먹고 살아야지. 며칠 뒤 장터에 다른 상인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지요. 만득,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장부를 공개하다니.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만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손님들이 우리한테도 장부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라고. 그럼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순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저씨들이 화났어요. 괜찮아, 순애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가게에서 만득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상인 중 하나가 찾아와 말했지요. 만득, 자네 말이 맞았어. 장부 공개하니까 손님들이 더 믿고 사더라고. 정말입니까? 그래. 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해보니까 오히려 좋아. 떳떳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만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다행이었지요. 한 달쯤 지나자 만득의 가게는 장터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만득네 가게는 속일 수가 없대. 다 보여주니까. 맞아, 거기 가면 안심이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었지요. 주인장, 저도 장사를 배우고 싶은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조언을 원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주인장처럼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만득은 나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떳떳하게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만득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저녁이 되면 만득은 나무판의 숫자를 점검했습니다. 쌍둥이도 함께 확인했지요. 아버지, 오늘은 쌀값이 조금 올랐어요. 그럼 내일 판매가도 조금 올려야겠구나. 근데 아버지, 왜 조금만 올리세요? 더 올려도 손님들이 모를 텐데요. 만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손님들이 모른다고 속이면 안 된단다. 그건 나를 속이는 거야. 양심을 속이는 거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지요. 만득의 장부는 그렇게 장터의 기준이 되어갔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장사의 상징이었지요. 손님들은 안심하고 찾아왔고 만득은 떳떳하게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만득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째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아 논이 말랐고 쌀 수확량이 크게 줄었지요. 장터에는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올해는 쌀값이 2배는 오를 거야. 미리미리 쌀을 사두지 않으면 큰일이야. 상인들은 부랴부랴 쌀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값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려는 것이었지요. 김서방도 창고에 쌀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만득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쌀값은 날마다 올랐지요. 어제 300문이던 것이 오늘은 350문, 내일은 400문이 될 판이었습니다. 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가게들은 쌀을 많이 사두고 있어요. 우리도 사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만득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쌀을 많이 사들이면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흉년에 쌀을 쌓아두고 비싸게 파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만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순애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을 정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만득은 평소대로만 쌀을 들여왔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창고를 가득 채울 때 만득은 일주일치만 준비했습니다. 만복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밖에 안 사오세요? 다른 가게는 엄청 많이 샀는데요. 만보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자. 필요한 만큼만 사고 적당한 값에 파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쌀값은 정말로 2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비싸게 쌀을 팔기 시작했지요. 한 말에 700문, 800문씩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만득의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득은 여전히 적당한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쌀 있소?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당 한 말만 팔 수 있습니다.
뭐요? 왜 한 말만 팔아요? 나는 10마리 필요한데. 만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 쌀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게 나눠드리려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냈지만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지요. 주인장, 고맙소. 다른 데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천만에요, 할머니. 한 말로 일주일 버티실 수 있으시죠? 그럼 충분해. 일주일 뒤에 또 올게. 만득은 단골 손님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분들께 미리 알렸지요. 할머니,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도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말씩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주인장이 이렇게 알려주시니 고맙지. 대신 값은 최대한 적게 받겠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훨씬 싸게요. 단골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꽁꽁 숨겨놓았는데 만득은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준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득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지요. 만득네 가게가 제일 싸다더라. 순애는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요. 아버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 순애야. 차례차례 다 팔아드릴게. 만득은 하루 종일 쌀을 팔았습니다. 한 분당 한 말씩 공평하게 나눠주었지요. 쌍둥이도 도왔습니다. 만수는 순서를 정리했고 만복이는 쌀을 담았습니다. 한 줄로 서주세요. 다들 사실 수 있으니 밀지 마세요. 한 분당 한 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녁이 되자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만득은 남은 사람들에게 사과했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지만 대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만득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큰 상인 몇몇이 만득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도 함께였지요. 만득, 자네 때문에 장터가 난리야. 왜 그렇게 싸게 파는 거야? 저는 적당한 값에 파는 겁니다. 적당한가? 지금 쌀값이 얼마인데 자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팔아? 만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자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쌀이 떨어지면 어쩔 건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틀 뒤 정말로 쌀이 떨어졌습니다. 만득은 쌀을 구하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지요. 값은 너무 비쌌고 좋은 쌀은 이미 다 팔린 뒤였습니다. 만수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우리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후회는 없어.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주인장, 내가 쌀이 좀 남았어. 주인장한테 받은 건데 조금 드릴게. 아닙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주인장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잖아.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한 아주머니도 쌀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장, 시골 친척한테서 받은 쌀이에요. 팔아서 쓰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주인장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쌀을 가져왔습니다. 만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동안 쌓은 신뢰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도와주시네요. 그래, 순애야.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일주일쯤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살이 나오기 시작했고 값도 조금씩 내렸지요. 만득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어땠을까요? 쌀을 많이 쌓아뒀던 가게들은 값이 내리자 손해를 봤습니다. 비싸게 팔려다가 못 판 것이지요. 김서방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만득, 자네가 옳았어. 나는 욕심 부리다가 손해만 봤어. 무슨 말씀을요? 아니야. 자네는 단골들을 지켰고 나는 돈만 생각했지. 결국 자네가 이긴 거야.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만득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일 잊지 마라. 위기는 언제나 온단다.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 결국 이겨낼 수 있어.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배웠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 맞아. 돈보다 사람이야. 신뢰보다 귀한 건 없단다. 만득의 가게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쌓은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지켜준 것이지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만득이 배운 장사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나자 가게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단골들의 신뢰는 더 깊어졌고 새로운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왔지요. 만득은 이제 가게를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득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생각이 있는데 너희 의견을 듣고 싶구나. 무슨 생각이세요, 아버지? 가게를 하나 더 낼까 한다. 장터 반대편에 자리가 하나 났거든.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살이 된 아이들은 이제 제법 의젓했지요.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대예요. 만득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가게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가게를 더 좋게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만복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창고 보셨어요? 너무 좁아서 쌀자루 쌓기도 힘들어요. 비 새는 곳도 있고요. 만득은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창고는 낡았고 비가 오면 한쪽이 축축해졌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가게를 하나 더 내면 더 잘 될 수 있잖니?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계산해 봤어요.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사람을 쓰거나 아버지가 두 곳을 다니셔야 해요. 그럼 지금처럼 손님 한 분 한 분 챙길 수 없어요. 만복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게가 좋은 건 아버지가 직접 하시니까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똑같아질 거예요. 만득은 아들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자는 거니? 창고를 먼저 바꾸세요. 쌀을 더 좋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게요. 가게도 조금 넓히고요. 순애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애 생각은 뭐니? 여기는 사람들이 편하네요. 다른 가게는 그냥 쌀만 사고 가는데 우리 가게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순애의 말에 만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살 딸이 가게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지요. 그래, 순애 말이 맞네. 우리 가게는 그냥 쌀 파는 곳이 아니구나. 만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하다니? 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오빠랑 저는 글도 배우러 다니고요. 이것도 성공 아닌가요? 만득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가게를 여러 개 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가족이 함께 있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날 밤 만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새벽녘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옳았구나. 나는 이미 성공하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만득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가게를 늘리지 않겠어. 대신 너희 말대로 창고부터 고치자. 쌍둥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는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지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만득은 그날부터 창고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비 새는 곳을 막고 바닥을 높여 습기를 차단했지요. 통풍도 더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쌍둥이는 창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쌀자루를 종류별로, 도적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지요. 순애는 가게 안을 더 예쁘게 꾸몄습니다.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평상도 하나 놓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게는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창고는 깨끗하고 건조했고 가게는 아늑하고 편안했지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장, 가게가 정말 좋아졌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과찬이십니다. 제 아이들이 도와줘서요. 아이들이 참 똑똑하구먼. 크게 벌려고 하지 않고 알차게 하는 게 진짜 장사지.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 준 것이지요.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만득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아, 너희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배웠다. 저희가 뭘 가르쳐 드렸어요? 성공이 뭔지 말이다. 아버지는 가게를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손님들이 편안해하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게 성공이더라. 만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순애가 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게 계속 이렇게만 해요. 크게 안 해도 돼요. 만득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장터의 큰 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가게 확장할 생각 없으시오? 제가 투자하겠소. 만득은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가게로 만족하신다고? 네, 저는 가족과 함께 있고 손님들이 편안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상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한 양반이군. 돈 벌 기회를 마다하다니. 하지만 만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준 지혜를 잊지 않았지요. 그날 밤 쌍둥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하셨어요. 저희 생각대로 하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아버지가 고맙지. 너희가 바른 길을 보여줬잖니. 만득은 알았습니다. 이 가게는 이미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돈으로 재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으로 재는 성공.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길이 옳았고 만득은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떳떳하고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세월은 흘러 4년이 지났습니다. 만득은 이제 42이 되었고 쌍둥이는 13살, 순애는 10살이 되었지요. 가게는 여전히 장터 골목 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게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장터 사람들은 만득의 가게를 기준으로 삼았지요. 만득네 쌀값이 얼마지? 만득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만득의 나무판은 장터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적어놓은 도적 날짜, 입고 가격, 판매 가격을 다른 상인들도 참고했지요. 어느 날 아침, 새로 장사를 시작하려는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4년 전 조언을 구하러 왔던 그 젊은이였지요. 주인장,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아, 그때 그 젊은이. 장사는 잘 되시오? 젊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인장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됩니다. 정직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믿어주시더군요. 다행이군요. 주인장, 제가 장터 반대편에 가게를 냈는데요. 주인장처럼 나무판을 걸었습니다. 괜찮겠지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정직한 장사꾼이 많아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젊은이는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만득은 흐뭇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지요. 쌍둥이는 이제 가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장부를 완벽하게 관리했고 만복이는 손님 응대를 훌륭하게 해냈지요. 어느 날 만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중에 커서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사는 안 할 생각이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정직함은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장사가 아니어도요. 만복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싶긴 한데요. 쌀이 아니라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만득은 잠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길을 가거라.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장사가 아니라 사람 사는 법이니까. 순애가 아버지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계속 있을 거예요. 순애도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할머니들도 계속 오시잖아요. 만득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요. 어느 날 오후 장터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장터 규칙을 정하는 자리였지요. 만득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득,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외상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는 외상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소량 판매를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러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나? 처음엔 그래도 나중엔 편해합니다. 빚이 없으니까요. 상인들은 만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경험이 증명했지요. 좋네. 그럼 장터 전체가 외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세. 만득의 방식이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직한 장사, 투명한 가격, 소량 판매.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지요. 김서방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쌀을 쌓아두고 비싸게 파는 일을 그만뒀지요. 어느 날 만득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만득, 내가 자네한테 많이 배웠네. 욕심이 독이더군. 무슨 말씀을요? 자네는 작은 가게 하나로 만족하면서도 행복해 보여. 나는 큰 창고 여러 개 가지고도 늘 불안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야 알겠어. 만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아이들한테 매일 배우지요. 그날 저녁 만득은 평소처럼 쌀자루를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고를 확인하고 도적 날짜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쓸고 닦았지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쌍둥이가 다가와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할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아니다. 아버지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만득은 쌀자루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쌀 한 톨 한 톨이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소홀히 할 수 없었지요. 한 달쯤 뒤
장터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장사꾼을 뽑는 자리였지요. 만득은 그 자리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만득 주인장은 지난 4년간 한결같이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장터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득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제일 어려운 법이지요. 주인장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표창을 받고 돌아오는 길 순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기분 좋으세요? 기분이야 좋지. 그런데 더 좋은 건 따로 있단다. 뭔데요? 매일 너희와 함께 가게에서 일하는 거. 손님들이 웃으며 돌아가시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순애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4년 전부터 꾸준히 오신 분이었지요. 주인장,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간다네. 아, 그러십니까? 섭섭하겠습니다. 주인장한테 마지막으로 쌀 사러 왔어. 그동안 고마웠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주인장 가게는 그냥 쌀 가게가 아니었어. 마음을 파는 곳이었지. 만득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시골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할머니는 쌀을 사들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만득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그날 밤 만득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생각하는 성공이 뭔지 아니? 쌍둥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만득은 가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돈이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 하는 장사. 그게 진짜 성공이란다. 만복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벌써 성공했지. 매일 같은 손님들이 오시잖니. 그분들이 우리를 믿고 찾아오시잖아.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게 최고예요. 만득은 새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떳떳하게 살고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만득이 바라던 전부였지요. 몇 해가 더 지나도 만득의 가게는 여전히 장터 골목 끝에 있을 것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요. 아침이면 만득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쌀자루를 정리할 것입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고 나무판의 숫자를 정직하게 적을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장님, 저희가 새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득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요. 뭐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인장님처럼 오래 장사할 수 있을까요? 만득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크게 벌 생각 말고 오래 가세요. 손님을 속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장사를 하세요. 돈만 남는 장사가 아니라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만득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지요. 그들이 돌아간 뒤 순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게 계속 이렇게만 있을 거죠? 그럼 순애가 있는 한 우리 가게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좋아요. 저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만득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석양이 가게 안으로 비쳐들었고 먼지가 금빛으로 반짝였지요. 작은 쌀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만득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크기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돈의 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떳떳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장터 골목 끝에 작은 쌀가게. 그곳에서 만득과 새 아이는 오늘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가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게. 그것이 만득이 만든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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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